어제부터 우리가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게시판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 로그인, 글쓰기, 글 목록 보기, 글 상세 보기부터 시작해서 관리자는 어떤 모든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어떤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냐면 스프링 부트, 그다음에 스프링 MVC, 얘는 이제 웹과 관련된 모듈이라고, 스프링 부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JDBC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음, 웹을 개발할 텐데 웹과 관련된 그 템플릿 엔진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타임리프를 사용할 겁니다. 웹과 관련된 템플릿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DTO나 이런 걸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롬복이라는 것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게시판을 우리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해야 될 텐데 인텔리제이에서 한번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보면 뉴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타트 스프링 IO에서도 프로젝트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보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드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만들 겁니다. 자바로 만들 거고요. 그레드를 사용하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그룹명은 com.example 아티팩트는 보드입니다. JDK 11번, 자바 11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스프링 부트로 이제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패키징은 자르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 누르고요. 스프링 부트는 최신 버전 2.7.5 버전을 쓸 거예요. 스냅샷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은 2.75보다 높긴 하지만 얘네들은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2.7.5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할 거냐? 롬복, 우리가 DTO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롬복이라는 것도 사용할 거고요. 스프링 웹, 이게 이제 스프링 MVC와 관련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해 줄 거고, 템플릿 엔진에서는 이제 타임 리프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제 JDBC API라는 걸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스프링 JDBC죠. 네. 그 다음에 MySQL JDBC MySQL 드라이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MySQL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help.md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건 좀 닫을게요. 그래서 이제 build.gradle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동으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인텔리제이가 그레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쭉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번에 우리가 JDBC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추가했었거든요. 요거랑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라고 했었죠. MySQL 드라이버인 MySQL 커넥터 J 요 두 가지가 추가됐었는데 이번엔 웹 개발을 위해서 요 두 가지가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롬복이라고 해서 DTO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롬복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래들 빌드가 돌아가고 나서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항목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메인에 보면은 자바의 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스프링 부트 실행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면 아마 에러가 나겠죠? 어떤 에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것을 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걸 추가하게 되면은 데이터 소스라고 불리는 빈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설정에 요 설정 파일에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즉 DB 접속과 관련된 설정이 없으면 실행 시 에러 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보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URL 설정이 없다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명을 바꿔줬었죠. 리팩터 리네임 메뉴 이용해서 application.yml이라고 파일명을 바꿨었어요. 설정 파일이 프로퍼티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야물 파일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설정을 했었냐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기 위한 스프링 콜론 데이터 소스,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설정을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 수업, 그 전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프링 JDBC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웹과 관련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스프링이 실행됐는데 이런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출력되냐면 톰캣이 이제 8080 포트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080 포트로 실행이 됐고 어때요? 실행됐지만 기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능이 없는 서버가 실행됐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만들기로 했냐면, 이러한 이제 회원 가입부터 이런 기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메인 페이지가 뭐라고 했었냐면 글 목록 보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글 목록 보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사이트였죠. 그래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get 방식으로 슬래시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 서버에서는 슬래시에 대한 요청을 처리해서 사용자한테 그 결과를 보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 목록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요런 이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보드인데요. 여기다가 뉴에서 패키지를 만들 건데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뉴에서 보드 컨트롤러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보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이 보드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보드 컨트롤러라는 건 뭐냐면 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아서 응답해주는 객체가 이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렇게 골뱅이 붙이고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은 게 뭐라고요? HTTP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하는 컴포넌트예요. 자, 응답을 하는 컴포넌트인데, 이 골뱅이 컨트롤러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애들은 스프링 부트가 자동으로 빈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동으로 빈으로 생성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드 컨트롤러는 그러면 어떤 걸 만들 거냐? 우리는 get 매핑이라고 해서 슬래시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 슬래시가 뭐였어요? 메인 페이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슬래시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메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public string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해주고 인덱스 하지 말고 리스트라고 할게요. 리스트라고 해주고, 얘는 이제 보드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는 건데, 슬래시란 요청이 오면은 이 메소드가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턴해 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컨트롤러의 메소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은 뭘 나타내냐면 템플릿 이름이에요. 템플릿 이름인데, 전 템플릿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리스트라고 할 거예요. 리스트. 자, 리스트란 이름의 템플릿을 리턴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이런 뜻이에요. 브라우저가 http localhost 8080에 슬래시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서버에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요청을 받아서 이 슬래시라고 getMapping 슬래시라고 붙어있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얘가 리스트란 걸 리턴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스프링
내부적으로 리스트라는 걸 리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주냐면 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하여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워딩 한다고 합니다. 요 이름의 템플릿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포워딩 한다. 포워드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받아서 리스트라고 불리는 템플릿으로 포워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템플릿 엔진을 쓰기로 했었냐면 우리는 이 타임 리프라고 불리는 템플릿을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템플릿 엔진을 타임 리프라는 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타임 리프라는 걸 사용하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게 되면 오토 컴피그가 자동으로 동작한다고 했었죠. 오토 컴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설정들이 동작하는데 여기 안에 요 라이브러리 안에 스프링 부트의 모든 자동 설정 파일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고요. 메타 INF에 보시면 스프링이란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파일에 이제 여러 스프링 부트와 관리해주는 다양한 자동 설정 파일들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타임 리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미 타임 리프에 대한 오토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타임 리프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설정이 자동으로 실행돼요. 그럼 이 설정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가보면 타임 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이죠. 얘를 제가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찾아서 여기 가보게 되면 이런 설정 파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타임 리프 설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설정들이 미리 설정들이 실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타임 리프 설정 파일은 이 형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리프 프로퍼티스라는 걸 안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타임 리프 설정을 해주려면 spring.timeLeaf라는 걸로 시작하도록 설정을 해주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설정 파일 있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설정 파일에 타임리프 설정을 하려면 이렇게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보시면 spring.timeLeaf잖아요. 그러면 스프링 하고 나서 이렇게 타임리프, 스프링 타임리프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디폴트 인코딩 값은 UTF-8이고 여기 보세요. 디폴트 프리픽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 패스의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템플릿 파일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디폴트 서픽스는 뭡니까? 템플릿의 파일명은 .html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정 중에 프리픽스라는 게 있고 서프픽스라는 게 있죠. 얘가 이 디폴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 프리픽스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내 프리픽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로를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자 이름도 바꿔주고 싶으시면 서픽스를 한 다음에 요게 이제 .fm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바꿔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뭐가 사용돼요? 바꿔주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클래스 패스에 있는 요 경로 템플릿 경로랑 확장자는 .html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냐? 이 클래스 패스로 잡히는 경로가 어디냐면 요 자바 폴더랑 리소스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폴더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죠. 요게 이제 클래스 패스로 잡히는 경로예요. 요 안에 타임리프 관련된 템플릿 파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얘 확장자는 .html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리스트를 리턴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설정에 의해서 이게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것은 클래스 패스가 어디입니까? 리소스 요 경로가 클래스 패스 시작이라고 했었죠? 요 클래스 패스 밑에 템플릿스 요 밑에 리스트라는 요 이름이 붙는 요 이름의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요 경로 밑에 리스트란 이름의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확장자가 뭐가 붙는다 자동으로 HTML 요런 거를 이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list.html을 여기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list.html.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해볼 거냐면 h1 어, 즐거운 스프링 부트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청이 오면 리스트라는 템플릿이 사용하니까 얘가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버를 한번 재시작해 볼게요.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해 보겠어요. 음, 잠시만요. 네. 이게 브라우저로 실행을 하면 자, 이거 새로 고침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8080 슬래시라고 치면 슬래시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 치면 이렇게 즐거운 스프링 부트라고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list.html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파일을 준비 좀 해놨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렇게 게시판 목록 보기와 관련된 HTML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HTML을 제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리고 자 href는 board.css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css 파일 같은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템플릿은 여기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css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스태틱 폴더에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oard.css 파일도 만들 거예요. 미리 제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HTML과 CSS인데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서버도 다시 재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HTML, CSS가 적용돼서 이렇게 게시판 목록 같은 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지금 작성한 코드는 깃허브에 올려서 영상과 함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는 단순한 HTML이에요.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리스트로 리턴하게 되면 여기 게시물 목록이 보여진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로그인 했다는 걸 가정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회원 가입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로그인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어, 조인이라고 하고 A에 href 한 다음에 우리가 회원 가입은 URL 주소를 뭐라 하기로 했었냐면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자, 회원 가입은 유저 언더바 REG 폼이라는 경로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유저 언더바 REG 폼 이 경로로 이제 회원 가입 폼을 쓰겠다고 했었고요. 실제 회원 가입은 슬래시 유저 REG라고 썼죠. 이게 이제 이 경로로 액션으로 된 곳으로 이름, 아이디, 암호가 전달받아서 회원 가입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유저 언더바 REG 폼이 필요한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러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회원 가입과 관련된 거는 회원과 관련된 거니까 유저 컨트롤러라고 제가 하나 만들 거고요. 얘도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아까 제가 뭐랬어요? 회원 가입 폼은 get 매핑 해주고 유저 언더바 RE 이거 그냥 유저 REG 폼이라고 할게요. 유저 REG 폼이라는 요청이 오면 회원 가입 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게요. 퍼블릭 스트링 유저 REG 폼 유저는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워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HTTP에 로컬호스트에 8080에 슬래시 유저 REG 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클래스 패스에 있는 템플릿 밑에 유저 REG 폼.html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템플릿스 밑에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ew에서 파일을 만들어 줄 텐데 유저 REG 폼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HTML 태그 HTML 파일을 만들고 싶다 이러시면 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들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여기다가 new 파일에서 유저 reg form.html이라고 만든 다음에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거든요. 여기에서 HTML5라고 HTML 콜론 5라고 치면 이메시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이걸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폼이 자동으로 HTML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회원 가입 폼이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H1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고 만들게요. 그래서 회원 가입 폼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폼 태그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자 액션 그래서 이제 유저 RE 우리가 뭐로 오기로 했었냐면 유저 REG라고 오기로 했어요. 유저 슬래시 유저 REG 그다음에 메소드는 포스트 이러면 이 폼에 있는 값이 포스트 방식으로 얘한테 전달된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입력받는다고 했었냐면 이름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네임 이름이 네임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로 헌댔어요. 그래서 이메일 그래서 이제 이 네임은 이메일 이렇게 좀 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도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암호가 들어가는데 암호는 입력할 때 이제 눈에 보여주면 안 되니까 타입을 패스워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네임도 패스워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 이메일, 암호라고 해주고 입력할 때 입력 타입은 submit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이 안에 있는 값이 유저 REG로 전달됩니다. 그럼 얘는 유저 REG가 전달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슬래시로 시작하면 절대 경로거든요. 그래서 http localhost 8080 밑에 절대 경로일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로로 이름, 이메일, 패스워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템플릿을 어디다가 사용할 거냐? 얘가 HTML 파일이었죠. 지금 확장자를 제가 안 썼네요. 얘를 rename .html로 바꿔주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요거 좀 HTML 들어갔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가입 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실제 이게 잘 호출되는지 또 보려면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자 이러한 주소로 요청했을 때 회원가입 폼이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슬래시하고 엔터 딱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가입 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주소 이와 똑같은 경로로 제가 페이지를 한번 예전에 만든 적이 있어서 자동으로 브라우저 값을 채워주고 있는 거고요. 이름, 이메일, 암호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딱 누르면 자 URL 주소가 뭐로 바뀌었어요? 유저 REG로 됐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이름, 이메일, 암호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유저 REG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되느냐? 자, 제가 검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자, 보세요. 검사 버튼을 누르고 자, 네트워크 상황에서 자, 이거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유저 REG 폼은 겟 방식으로 요청했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다 값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거 네트워크 항목에 있는 걸 다 지워주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얘는 어떻게 요청 간다고 나오냐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간다고 나오죠. 폼의 메소드는 포스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를 보면 바디에 이렇게 값이 담겨서 갑니다. 폼 데이터로, 양식 데이터로 값이 담겨서 가요. 이것을
서버에선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서버는 어떤 경로가 필요하냐? 포스트 매핑이라고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유저 REG라는 경로를 처리해 주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저 REG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이, 자, 보세요.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값이 전달되죠.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값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됐죠. 리다이렉트인데 어디로 가요? 슬래시 웰컴으로 간다고 했어요. 환영의 페이지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등록이 끝나면, 자, 얘는 이렇게 그냥 문자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템플릿 엔진의 템플릿을 보여달라 이런 뜻인데, 리다이렉트라고 하게 되면 이동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동. 근데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웰컴으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폼에서 무슨 값을 입력받도록 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웰컴으로 이동하도록 할 건데, 폼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라고 했냐면, 지금 보니까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값을 입력하라고 했잖아요. 이 값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포스트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로 전달돼요. 그럼 여기로 전달되는 값을 읽어드릴 때 어떻게 주냐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이름이 네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네임으로 오는 것은 네임으로 받겠다. 그리고 리퀘스트 파람, 이메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이메일이란 변수로 받겠다. 그리고 리퀘스트 파람, 패스워드로 오는 것은 패스워드란 변수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유저 REG 폼에서 입력한 값이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으로 적어놓으면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잘 읽어드렸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임도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값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웰컴으로 리다이렉트 해볼 거예요. 근데 웰컴으로 리다이렉트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건 겟 방식으로 이 경로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브라우저에게, 자, 이렇게 리다이렉트 한다는 건 브라우저에게 자동으로 http 로컬호스트에 8080에 슬래시 웰컴으로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브라우저가 이동하라는 것은 서버한테 이런 요청이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버는 겟 방식으로 슬래시 웰컴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get 매핑 해주고 웰컴을 처리해주는 경로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얘는 스트링을 리턴해 줄 건데 웰컴이라는 메소드는 얘는 템플릿이에요. 즉 얘는 이러한 경로로 요청 왔을 때 welcome.html이라는 템플릿이 사용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템플릿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welcome.html. 여기다 이제 뭘 만들어 줄 거냐? 기존의 요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환영, 회원 가입 환영이라고 해줄 거고요.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리스트부터 가볼게요. 리스트에서 회원 가입 있죠. 회원 가입은 URL 주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원 가입 URL 주소는 유저 REG 폼이었어요. 이 경로를 리스트에서 회원 가입 경로를 눌러주게 되면 이 URL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겟 방식으로 요청한다는 뜻이죠. 그럼 유저 REG 폼에서는 이 유저 REG 폼에 해당되는 템플릿을 보여주게 되는데 걔가 얘예요. 그래서 이름, 이메일, 암호 입력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사용자 값을 입력한 다음에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슬래시 유저 REG한테 이 내용을 포스트 방식으로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얘랬죠. 그래서 유저 REG는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가 포스트 방식으로 파라미터가 넘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실제로 잘 받아들였는지 화면에 출력한 거예요. 서버에다 출력해 준 거고요. 리다이렉터라는 것은 브라우저한테 이동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웰컴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잘 실행되는지 서버를 재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리스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컬호스트 8080에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보여지죠. 이 상태에 회원가입이란 링크가 보니까 슬래시 유저 RG 폼이란 말이에요. 이걸 눌렀더니 네, URL 주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링크를 잘 걸어놨기 때문에 유저 RG 폼으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김성박, 이메일 주소, 암호는 1234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 누르면 이 폼에 있는 값이 슬래시 유저 REG라는 경로로 포스트 값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자, 전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검사해서 네트워크 항목을 볼게요. 이거 회원가입을 누르면 유저 REG한테 가요. 자, 이렇게 유저 REG로 가요. 그 얘가 이거를 서버에다 출력하니까 여기에 사용자 입력한 값이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리다이렉트 됐죠. 슬래시 웰컴으로 리다이렉트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회원가입을 눌렀더니 어때요? 회원가입 환영 페이지가 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저 REG로 포스트 방식으로 값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전달됐죠? 그럼 서버는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력했죠. 받은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 리다이렉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저 REG의 헤더 값을 보면 상태 코드가 302번이 오거든요. 이렇게 302번. 상태 코드, 즉 브라우저가 이렇게 유저 REG를 호출해줬는데 얘가 응답으로 302번 코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히 302번 코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브라우저한테 이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브라우저가 302번을 받으면 이동하라고 어디로? 응답 헤더에 로케이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에 뭐라고 써 있어요? http:/localhost 8080 웰컴이죠. 그러면 유저 REG를 실행했었는데 얘가 302번 코드를 응답을 해주니까 브라우저는 이동을 하고 어디로? 로케이션 경로로? 알았어 하고선 이렇게 웰컴으로 자동으로 이동한 거예요.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서버한테. 그럼 서버는 웰컴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회원가입 환영합니다 라고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렇게 웰컴 하면은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 웰컴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겠어요? A에 href는 해서 로그인 폼. 여기는 로그인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href라고 해서 슬래시가 어딥니까? 우리 게시판 홈이잖아요. 홈으로 가는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둘 거예요. 그럼 슬래시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이거 누르면 홈으로 갈 텐데 슬래시 로그인 폼을 누르면 슬래시 로그인 폼에 해당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404가 뜨겠죠.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종료하고 다시 서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웰컴을 새로 고침해 봤더니 어때요? 로그인과 홈이 나왔는데 홈 누르면 슬래시로 이동하니까 이게 나오고요. 다시 백해서 로그인을 누르면 슬래시 로그인 폼이 없으니까 404 페이지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래시 로그인 폼을 처리해 주는 걸 만들어 줘야겠죠? 자, 유저 컨트롤러에다 만들어 줄게요. 회원과 관련된 거니까 겟맵으로 로그인 폼, 슬래시 로그인 폼 다 소문자로 돼 있죠? 대소문자 구별해 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슬래시 로그인 폼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얘도 역시 어떻게 됐어요? 슬래시 로그인 폼이란 요청이 오면 로그인 폼이란 템플릿이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디 암호 입력하는 로그인 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인 폼이라고 했으니까 템플릿에 로그인 폼.html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폼.html을 만들 거예요. 기존 거를 복사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인 폼이라고 나올 테고 로그인 폼. 그럼 이 로그인 폼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이디랑 암호 입력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 화면 그렸었잖아요. 화면을 그렸었는데 한번 봅시다. 40분이었나요? 로그인을 눌렀죠.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폼으로 가는데
자, 요거였죠. 슬래시 로그인 폼이란 요청이 오면 액션은 슬래시 로그인이죠. 이런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에게 값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려면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네요. 자, 이렇게 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 얘가 제 목소리를 듣고 만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폼의 액션은 슬래시 로그인이라고 돼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아들여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슬래시 로그인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컨트롤러에서는 여기서 입력한 값을 받아들이는 즉 포스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그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로그인을 성공하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었냐면 로그인을 성공하면 자, 로그인을 성공하면은 우리는 슬래시로 이동하기로 했었거든요. 슬래시 그러니까 리스트로 자동 이동하기로 했으니까 리다이렉트 콜론 슬래시라고 해놓습니다. 그럼 로그인은 로그인 폼에서 전달해주는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값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리퀘스트 파란 이메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란 패스워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란 이름으로 넘어오는 파라미터를 요 변수에다 저장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코드가 나와야 되냐면 이메일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읽어와요. 읽어온 후 아이디 암호가 맞다면 세션의 회원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걸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런 걸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로그인 처리인 거예요. 로그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됐다면 슬래시로 이동합니다. 당연히 암호가 맞지 않거나 이메일이 틀리거나 뭐 회원이 없거나 이러면 에러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잘 전달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다시 서버를 재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 로그인 폼이 나오죠? 이메일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이메일 주소를 적고 암호를 1234라고 한 다음에 로그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인 누르면 이 로그인 슬래시 로그인한테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전달되고요. 값을 출력해주고 슬래시로 자동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누르면 네, 리슬래시로 자동 이동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잘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잘 들어가 있는지 봐야겠죠. 아까 이 부분에는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되냐면 유저 RAG에서는 회원 정보를 등록해야 될 거예요. 회원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게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목록을 왔으면 얘는 3번 글이고 얘는 2번 글이고 얘는 1번 글이잖아요. 그러면 글을 눌렀을 때 상세 보기가 보여져야 됩니다. 상세 보기. 상세 보기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보드에서 보니까 리스트로 갔는데 이 리스트는 이런 템플릿이었잖아요. 근데 여긴 제가 링크를 이렇게 안 들어놨는데 제목이를 이렇게 해봅시다. 보드에 물음표 아이디는 3. 예, 3번, 1이라고 할게요. 제목 1이니까 1이라고 하고 3이라고 할게요. 3. 그 다음에 얘는 URL 주소가 보드 슬래시 아이디는 2. 얘는 보드 슬래시 아이디는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URL 주소가 상세 보기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서 서버를 재시작해 볼게요. 자, 서버 재시작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자, 이 링크를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밑에 이제 주소가 나오죠. 브라우저 제가 줄여보면 자, 여기 보세요. 보드 물음표 아이디는 3, 얘는 보드 물음표 아이디는 2, 얘는 보드 물음표 아이디는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목 1을 눌렀더니 슬래시 보드 물음표 아이디는 3이라는 경로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런 건 다 겟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렇게 슬래시 보드를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여기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get 매핑으로 슬래시 보드라는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경로였거든요. 2도 있었고 1도 있었고 아이디가 계속 바뀌어요. 이 물음표 이하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id. 그러면 파라미터 id의 값은 3이죠. 아까 폼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도 이거 하나하나가 파라미터예요. 자, 폼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도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URL 주소 뒤에 물음표 뒤에 붙어 있는 것도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얘는 상세보기니까 public string 보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return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상세보기니까 아이디가 3일 땐 3번인 글을 보여줘야 될 테고요. 아이디가 2일 땐 2번인 글, 아이디가 1일 땐 1번인 글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넘어오도록 넘겨받으려면 이렇게 써줍니다. 리퀘스트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 역시 네임은 아이디 그 다음에 이게 정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인티저 아이디라고 해주면 아이디 뒤에 있는 값이 자동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잘 넘겨받았는지 아이디를 출력해 보겠어요. 그럼 아이디가 출력됐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아이디에 해당하는 배신물 정보를 읽어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보드로 이제 템플릿 보드로 리턴 해버리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템플릿의 보드.html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시물 상세 보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게시물 상세 보기가 나올 거고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보여질 겁니까? 제목, 글쓴이, 조회수, 내용, 작성일 이런 것이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아, 그러면 아까 이걸 쓰진 않았는데 게시물을 읽어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조회수도 1 증가해야겠죠. 자,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서버를 다시 종료하고 실행해서 값을 잘 갖고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고 제목 2를 누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보드 물음표 아이디는 3이라고 갔죠. 그러면 이렇게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 쪽에서 보니까 아이디가 3이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아이디가 3이 아니라 2로 바꿔서 실행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서버 쪽에선 아이디가 2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을 받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시물 상세 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록 보기,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온 거. 로그 아웃을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아웃도 돼야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템플릿에다가 자, 로그 아웃 경로는 이렇게 씁시다. 슬래시 로그 아웃. 요런 경로가 오면 세션에서 정보를 지워주면 돼요. 자, 그럼 로그 아웃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로그 아웃 한 다음에는 게시물 목록으로 이동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경로를 하나 또 만들어 줄 거예요. get mapping 로그 아웃. 자, 로그 아웃이라는 걸 만나면 여기서는 이제 세션에서 회원 정보를 삭제할 겁니다. 아까 로그인 할 땐 세션 정보를 회원 정보가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슬래시로 리다이렉트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서버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로그아웃 있죠? 이걸 누르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네트워크를 보고 자, 로그아웃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동은 됐죠? 자, 로그아웃 누르면 자, 여기 보세요. 로그아웃을 겟방식으로 요청했거든요. 그럼 응답 값으로 302가 온 거예요. 302가 오면서 로케이션이 슬래시로 이동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로그아웃 한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302를 리턴해 준 거고 서버가 그러면 브라우저는 302를 받으면 자동으로 재요청을 합니다. 어디로? 이 로케이션 경로로 재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컬호스트가 슬래시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02 리다이렉트라는 거 혹시 자 기억해 두세요. 302번 응답 코드는 리다이렉트다. 브라우저한테 자동 이동시키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렸던 거 있었죠. 회원가입, 로그인, 글쓰기, 글목록 보기, 글상세 보기, 로그아웃까지. 글 수정하기, 삭제하기, 관리자는 제가 그리지 않았었잖아요. 제가 그렸던 것들에 대해서 웹이 동작하도록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지금 제가 주성문 처리하는 거 있었죠.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거, 코드. 실제로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코드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션 정보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읽어오는 방법, DB에서 읽어야 되겠죠? 세션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게시물, 요거는 페이지 처리가 돼야 되니까 게시물 목록 갖고 해야겠죠. 여기서는 게시물 목록을 읽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징 처리도 해야 돼요. 페이징 처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여기서 구현이 돼야 되고요. 상세 보기 할 때는 게시물도 읽어야 되지만 조회수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이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삭제한다. 근데 관리자는 모든 글을 삭제할 수 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쓴 글만 삭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한다. 자기가 작성한 글만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관리자는 수정은 못해요. 삭제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성문 처리된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주성문 처리된 부분을 내일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